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댓글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혹시 뭐 영상 한번 찍어주세요라는 부분이 와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규 상장 후에 다시 급등이 되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지수의 영향도 있고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빠진 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가 조금 높을 거로 예상이 돼요. 자, 일단 평단가가 높을 경우에 대응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비중이 있을 경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이 없을 경우.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추가 매수가 불가능한 사람 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추가 현금 비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제 기간의 엑시트를 우리가 노려보면 돼요. 기간의 엑시트를 노려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 공모가가 얼마죠? 공모가가 17,000원입니다. 그쵸? 그러면 공모가가 17,000원에 기관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건데 얘네들이 과연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든 다시 본인들이 이게 보호예수라고 하잖아요.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때 어떻게든 주가를 띄워놓고 나서 이 물량이 나올 때 차익선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엑시트라고 해요. 그쵸? 자,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이 그러면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트 전자공시를 봤을 때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봐보세요. 그쵸? 자, 얘네들이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 언제인가요? 6개월 확약이에요. 그 다음이 언제죠? 3개월 확약입니다. 우리가 15일이나 1개월 같은 경우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고 최소 3개월짜리나 그리고 6개월짜리를 중요시 봐야 돼요.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얘네가 상장을 언제 했죠? 10월 27일 날 했어요. 그러면 3개월 확약 처리가 언제 나오나요? 10일, 12일, 1월 달에 나와요. 그쵸? 이 보호예수 3개월짜리 확약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6개월짜리는 언제 나오나요? 4월 달에 나오죠. 한마디로 얘네는 뭐다? 아, 24년도 초에는 적어도 한 번 주가를 띄우겠구나. 얘네가 공모가가 17,000원이니까 그쵸? 이게 지금 기간 평단이잖아요. 17,000원 위로 주가를 올리겠구나. 근데 과연 어디까지 올릴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공모가에 관련해서 기간의 엑시트, 공모가에 관련된 부분 얘네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는 얘네가 50% 수익, 두 번째가 100% 수익, 그 다음이 200% 수익, 그 다음이 300% 수익이 돼요. 이게 거의 다 웬만해서는 그냥 공식입니다. 기간의 공모가에 대한 엑시트에 대해서 50%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잘 진행을 안 하고 최소 100% 정도로 봐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200%, 300%까지도 보죠. 어쨌든 얘네는 최소 더블은 먹고 엑스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하고 기간에 대해서 기다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보상심리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17,000원 공모가 대비 50%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25,500원이에요. 100% 수익률 얼마죠? 34,000원이에요. 200% 수익률 얼마죠? 51,000원입니다. 300% 수익률 얼마죠? 68,000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최소 34,000원까지는 이 전후에요. 34,000원 전후까지는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겠구나. 언제? 24년도 1월 달 전후로 뭐 1월에서 2월 정도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던 종목들이 또 뭐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죠. 하지만 어떻죠? 어느 정도의 저점을 찍고 다시 급등이 나오죠. 얘네가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26,000원이었어요. 26,000원까지 안 깨고 결과적으로 다시 상한가 가고 상승 전환시킵니다. 그쵸? 우리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 얼마인가요? 17,000원이에요. 공모가가 깨졌어요. 그쵸? 공모가가 깨진 이유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 자체가 이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아무래도 이 경쟁률이나 이 수요 예측이 그만큼 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지만 얘네가 지금 17,000원 아래로 깨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이 뭐다?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기관은 최소 손해볼 짓을 하진 않아요.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공모가 지들이 17,000원에 들어갔는데 17,000원 전후에 팔고 나오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어디까지? 최소 34,000원 전후까지. 그쵸? 아무리 적어도 50% 수익률인 25,500원은 무조건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자, 일단 추세 전환이 돼야 돼요. 추세 전환이. 어,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일단 보면은 공모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기 상승 추세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5일선입니다. 그쵸? 이 초록 색깔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봐봐요. 안착이 돌파 못하고 안착을 못하니까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쵸? 이게 두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실래요? 자, 신규 상장되고 어때요? 여기서 추세 전환 되나 싶더니 어떻게? 5일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계속 맞고 떨어지죠. 그러다가 5일선이 안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돼요. 그쵸? 이 퀄리터스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이 5일선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 첫 번째는 이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안착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5일선이 안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당일 있죠? 이 당일의 종가가 최소 전일의 시가 위로는 이렇게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추세 전환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당일의 종가가 빨간문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일 시가를 어떻게 덮지 못하면은 계속 어떻게 맞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쵸? 원래는 이러한 자리가 뭐였죠? 더 급등이 될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어떻게? 다음날 결과적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기다려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음날 뭐죠? 5일선 아래로 빠졌어요. 이런 날은 어떤 자리예요? 손절을 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무리하게 신규 매수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리자. 언제까지? 5일선에 안착이 될 때까지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뭐 이 당일의 종가가 전일 시가보다 높게 마감이 될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추세를 보고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노리면 됩니다. 그쵸? 이러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또 손절할 필요가 왜 없냐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분이 이제서야 이제 턴 어라운드를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11월 1일 10월 수출 3.2% 증가.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이 흑자 전환 경상 수지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 나오죠. 11월 13일자 반도체 부활 신호 턴 어라운드 기대감. 그쵸?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지수가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봐봐요. 지수가 이미 바닥권에 있다고요. 750포인트를 깨고 이제 반등하는 중인데 반등하다가 어떻게 60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하죠. 자, 이렇게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손절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수가 이미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쵸?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 그럼 다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수가 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반등이 나올 건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가야 되나요? 너무 뻔하잖아요. 첫 번째가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이 반도체예요. 어.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갈 때 이 퀄리타스 반도체 자체가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섹터 이슈에 편승을 해서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최소 900에서 920포인트 이 자리까지 갔는데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만약에 반등이 가파르게 안 나오고 여전히 바닥권을 기어 그러면 자르는 걸 고민해 봐야죠.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굳이 무리하게 자를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쵸? 무리하게 이제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야, 이거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퀄리다스 반도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적자 기업인데 이거는 상장이 되고 나서 어쨌든 3, 4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거래 정지라던가 뭐 유상증자라던가 감자라던가 이런 악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막 상패 이런 거 논하시면 안 돼요. 상패될 가능성이 없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보호예수 물량제도 안 풀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상증자 같은 거 진행 안 합니다. 그쵸? 적어도 얘네는 내년 1월 달까지는 추가적인 악재는 웬만해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너무 이제 불안한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는 떨쳐 버리시고, 일단은 얘네들이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어쨌든 기간이 보유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이제 분명히 급등을 시킬 거고, 대신에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주가를 얘네들이 한번 띄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익 실현하기 전에만 빠져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요때 영상을 제가 한 번 더 찍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게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또 기다려 볼 만하다. 또 보다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사실상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2차 전지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물량이 나오기도 적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를 기다려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